자, 매일 문제요. 4월 28일자 매일 문제를 펴세요. 4번 지문. 무효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처음부터 배제 체크하시면 되죠.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계약 일자도 뭐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내지 잠탈할 목적의 거래 계약은 뭐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 무효죠. 네, 확정 무효. 그다음 마지막 줄 협력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체크. 그러면 앞부분 볼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항상 문제는 뭐요? 뒷부분부터 먼저 보세요. 근데 뒷부분만 끝나면 뭐요? 앞부분 볼 필요 없는 것은 앞부분 볼 필요 없죠. 근데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 계약에서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식 뭐야? 뒷부분만 보고도 풀 수 있는 것은 앞부분 볼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뒷부분이 옳고 그름을 묻는데 옳고 그름의 판단 대상이 앞부분에 있다면 뭐야? 다시 앞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뒷부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많기 때문에 시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한 때는 소급하여 체크할게요. 제일 많이 듣다 그죠? 추인하더라도 그때부터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을 본다. 자, 그 다음 4번 취소를 전제로 한 이 소송상의 이행의 청구 또는 이행 거절에는 취소 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있다. 즉 묵시적 취소 가능하다 그죠? 방식 제한했다. 그 정답 4번. 그 다음 5번 성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다. 거기 체크하시면 되죠. 추인은 성년이 된 경우만 추인할 수 있다 그죠?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지문은 뭐요? 일단 뒷부분 정도면 먼저 한번 잘라서 보세요. 대부분 뭐요? 뒷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는 못한다 그죠? 예. 자,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 보류가 없다면 뭐요? 추인한 것을 보는 경우 법정 추인을 묻고 있죠 그죠? 그래서 법정 추인은 행위자가 취소권자여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취소권자가 거기 밑줄 그시고 마지막 줄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거기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럼 이행 청구를 취소권자가 한 겁니까? 상대방이 한 거요? 상대방이 한 거죠. 그럼 바로 끝났다 그죠? 정답 1번. 이행의 청구가 법정 추인이 되려면 뭐요?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해야 되죠.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죠. 그죠? 다 법정 추인에 해당합니다. 자, 부관으로 갑니다. 자, 부관 파트에서는 한 문제가 떠요. 한 문제. 근데 주로는 151조를 물을 거예요. 151조가 뭐예요? 불법 조건, 그 다음에 뭐예요? 기성 조건, 불능 조건. 자, 그런데 일단 부관에서는 뭐예요? 출발 선상 이 두 가지는 이해치 못하면은 출발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된다 그죠? 당사자의 정지 조건부 법률회가 있었다. 그러면 합격하면은 차를 사주겠다 그죠? 그러면 정년은 언제부터 혈액이 발생? 합격이죠. 즉 정지 조건부 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법률회가 혈액이 발생하는 조건을 정조건.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제공했다 그죠? 그럼 현재 생활비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죠? 근데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생활비 지급이 소멸. 이 기본 개념이 통과치 않고는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숙지하시고. 따라서 조건이 있었을 때 뭐예요?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 이 부분을 반드시 구분할 수 있도록 숙지를 하시고. 자, 문제를 더 하나하나 볼게요. 1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두 문자였다 그죠? 151조 2항 조건이 기성 조건이다 그죠? 그때 정지 조건이라면 당의 법률행위 뭐야?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다 그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 기정유효다 그죠? 기정유.
틀죠, 그죠? 그 다음, 2번. 사회 질서에 반한 조건입니다. 그럼 끝났죠, 그죠? 조건이 104문제에 반해요. 그때 어떤 문구요? 조건 없는 법률에 된다. 무조건 된다, 그죠? 예. 조건만이 모여가 아니라 뭐요? 법률행위 전체가 모여야 된다, 그죠? 불법 조건이 붙었다면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지 조건만을 따로 떼어서 무효를 할 수 없다, 그죠? 최근에 자주 출제된 형태죠.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 전체가 무효다. 그 다음 149조다, 그죠?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권령으로 일반 규정으로 처분 상소 보전 납부를 할 수 있다죠. 있다. 자, 그 다음 4번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해제 조건부 법령이에요. 조건이 성취되면 뭐야? 효력이 소멸한다, 그죠? 근데 반대로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그죠? 정답 4번. 그 다음 5번 합격하면 차를 사주기로, 그죠? 따라서 정지 조건부 법률에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혈액이 발생하죠. 비소급이다, 그죠? 따라서 조건부 행위는 그때부터 혈액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비소급이다, 그죠? 147조. 원칙 비소급입니다. 다만 예외. 당사자 의사로 소급할 수 있다, 그죠? 조건부 행위는. 근데 기한은 절대로 소급하지 못한다, 그죠? 예, 그 부분이 항상 같이 다녀야 됩니다. 2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뒷부분하고 연결됐다, 그죠?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따라서 정지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돼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성취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뭐요?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가 없다, 그죠? 언제부터? 성취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그 다음 2번 정지 조건부 채권을 피보존 채권은 채권자 취득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단은 모르겠다, 그죠? 예, 넘어갑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연습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연습하게 했어. 괜히 고민할 필요 없죠, 그죠? 모르는 것은. 자, 2번 불능조건이요. 불정무가 되죠. 됐다, 그죠? 불해유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151조 3한 거죠. 즉 조건은 실현이 가능한 것이 한다. 처음부터 불가능, 불능 조건이 조건이 될 수 없고, 그래서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즉 해가 서쪽에서 되면 차를 하나 사주겠다, 그죠? 효력이 발생할 수 없죠. 그래서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 행위는 무효. 그다음 또 떴죠. 조건이 103조에 반하죠. 그럼 뒷부분 그 법률은 뭐요? 무효가 되는 거죠.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조건이 붙은 법률의 전부가 무효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입증 책임이요. 5번 기억할게요. 법률행위가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은 마지막 줄 누가요?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요. 옳은 것이니까. 자, 그러면 조건 성취 사실은 누가요? 조건 성취 사실은 누가요? 효과 발생을 조장하는 자가, 그죠? 이 부분 입증 책임이 단골이다, 그죠? 조건부 행위에서. 그래서 요걸 외워달라고 그랬죠. 즉 합격하면 차를 사주기로, 그죠? 그럼 당연히 합격했다는 사실은 누가요? 자식이죠, 그죠?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 그럼 반대는 뭐요? 아버지가, 그죠? 따라서 무조건 사주겠다가 아니라 뭐요? 합격이라는 조건으로 사주겠다. 이건 누가 입증요? 아버지가. 효과 발생을 다투는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 정확하게 나머지 반대요, 그죠? 입증 책임 조건부 파트에서 이것도 단골적으로 출제되는 거예요. 자, 그럼 2번 설명드릴게요.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 뭐예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향하는 재산행위인 사회행위를 했을 때, 그죠? 이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시키는 채권자가 되는 걸 채권자 치고. 그럼 당연히 뭐야? 채권자의 채권은 사회행위 이전에 생겨야 된다. 그죠? 그때 이전에 생겼던 채권은 뭐예요? 정지조건부 채권도 예를 들어 뭐예요? 아직까지 장래 채권이지만 뭐예요? 그 당시에 발생이 뭐예요? 예기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조만간에 발생했다면 이 같은 정지조건부 장래 채권도 채권자 취소권에 보존돼서 될 수 있는 피보존 채권이 될 수 있답니다. 원칙적으로 뭐예요? 채권자가 가진 채권은 사회행위 이전에 생긴 채권이에요. 그렇지만 장래 채권이라도 뭐예요? 정지조건부 채권은 곧 발생이 예상돼 있죠. 그래서 곧 뭐예요? 발생했다면 여하튼 장래 채권도 예외적으로 채권자 취소권 보존되는 피보존 채권이 될 수가 있다. 자, 근데 요령입니다. 느닷없이 뭐예요? 민법 총칙을 보고 있는데 어디서 떴어요? 채권법 지문이 앞섰다. 그죠? 그럼 그 부분은 뭐예요? 웬만하면 답이 아니란 거예요. 웬만하면. 집어넣는 이유는 뭐예요? 웬만하면 여기서 틀리달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그죠? 고민하고 시간을 지체하고 뭐예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없어 못 풀었다. 그죠? 그런 유도형이에요. 유도형. 자, 그럼 항상 객관식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푸는 요령이 엄청나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의 질문이 있다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내려가시고 또 뭐예요? 아, 이건 채권법이구나. 그죠? 다른 데 답이 없으면 여기에 답이겠구나. 그죠? 그런 식으로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알고 푸는 게 가장 적확하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 민법 총칙 지문이에요. 총칙 지문에서, 그죠? 총칙 지문에서 채권법의 지문을 답을 하는 경우는 극히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 민법 총칙은 뭐예요? 민법 총칙에서 우리가 열심히 외웠던 게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답이다. 삼 번 갑니다. 정지조건부 법률에 관한 설명 중 대명사. 정조건은 뭐예요?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근데 불성취가 확정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효력이 생길 수 없죠? 그러면 법률은 무효이다. 그 다음. 정지조건부가는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동안은 권리 행사 못하니까 뭐예요? 소멸시효는 진행 안 되죠? 성취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그 다음 3번. 벌써 두 번째다. 그죠? 일반 교정에서 처분할 수 있다. 그죠? 있다. 그 다음. 4번. 얼피들금 편입니다. 147조. 조건부 행위 효력 발생 시기요. 정지 조건부 행위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까?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요. 자, 여기서 그죠? 법률회가 성립한 때부터 아니에요. 언제부터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얼피들금은 그죠? 예. 빠져넘어갑니다. 정지 조건부 행위란 뭐예요? 확정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죠? 해제 조건부 행위라면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즉,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뭐예요? 비소급병. 즉, 기준이 뭐예요? 조건이 성취된 때, 그죠? 다만 당사자비로 소개할 수 있다. 법률가 성립한 때가 아니에요. 예. 법률회가 성립한 때부터 하면 여기 어떤 의미예요? 소급하의 그런 의미가 되어버린다. 그죠? 그 법률가 있는 때부터 처음부터 그런 의미가 되니까. 자, 그 다음 5번 개별 판례입니다. 예. 소유권주보부 약정 또는 뭐예요? 소유권주보부 매매 역적이요. 그러면 결론 외우셔야 돼요. 소유권주보부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나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란 뭐예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매수일에게 뭐예요? 소유권이 발생치 않고 여전히 누가요? 매도일이 소유자 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소유권 여부부 매매는 뭐예요? 우리가 봤던 해제 조건부 매매입니까? 정지 조건부 매매요? 정지 조건이라는 거예요. 정조건. 옆에다가 정지 조건 적으시면 돼요. 그 내가 매수일이라면 언제부터 나에게 소유권이 발생한다? 대금이 완납이 되었을 때. 그래서 같은 소유권 여부부 매매는 정지 조건부 매매에 해당합니다. 우리 시험도 한번 지문화 됐어요. 네. 그 의미입니다. 자, 4번 갑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념이다. 그죠? 조건은 성립한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사실 중 뭐요?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만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51조 계속이죠. 가장 조건, 불능 조건입니다. 불능 조건이 뭐야? 해제, 불해, 유, 그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그죠? 조건 없는 법률은 유효, 불해, 유.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의사 체크할게요. 의사, 조건 의사. 조건은 당사자가 원해서 뭐야? 임의로 법률에게 부관약관이 되죠. 그래서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뭐야? 당연히 조건이 되려면 뭐야? 표시가 돼야 되죠. 표시되지 않는 게 체크하시면 되죠. 근데 의사 표시는 명시묵시고요. 따라서 표시되지 않는 것은 조건이 될 수가 없다, 그죠? 이 표현.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답이 된 바는 없어요. 조건부 법률에가 되려면 뭐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뭐야? 표시가 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 다음에 표시는 명시묵시죠. 그 다음 4번.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의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거기다 적을게요. 그 부관에 표시된 뭐요? 사실의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그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경우 이들은 뭐요? 조건으로 봐야 돼. 틀렸습니다. 개념을 묻고 있어요. 자, 조건. 조건과 기한은 명백히 다르다, 그죠? 조건이 되는 사실은 도래 여부가 불확실이죠. 근데 기한은 뭐예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근데 보세요. 이 경우 약속한 사실이 뭐예요? 발생했던 발생치 아니했던 간에 채무자가 뭐예요? 반드시 그 채무를 이행을 하기로 약속했죠, 그죠? 그럼 채무자가 뭐예요? 이행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이행해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도래하니까 뭐예요? 이와 같은 당사의 약속은 조건이다, 기한이다? 기한. 기한인데 언제 올지는 모른다, 그죠? 그래서 불확정 기한입니다. 가장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 기억을 하시고. 즉, 조건을 약속했다면 뭐예요?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느냐? 갚지 아니해도 되느냐가 뭐예요? 확정이 안 됐죠, 그죠? 이와 같은 약속이 조건이지. 반드시 뭐예요? 갚아야 되는 약속은 기한입니다, 그죠? 그래서 약정한 사실의 발생 유무하고 상관없이 뭐예요? 무조건 빌린 돈을 되도록 갚기로 한 약속은 조건이 아닌 기한. 조건 파트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증 책임이 떴다, 그죠? 조건의 성취 사실, 누가요? 조건 성취 사실은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맞죠, 그죠?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은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조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맞다, 그죠? 예. 5번으로 갑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안 틀립니다. 가족법 상행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그죠? 못한다. 다만 유언에는 붙일 수 있다. 자, 2번. 여기서 뜰 수 있고 뭐요? 103조에서 뜰 수 있다, 그죠? 첫 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 또 넣을게요. 해제 조건 정렬은 어떻게 돼요? 103조에 반하기 때문에 정렬 자체가 무효다, 그죠? 정렬 자체가 무효다. 자, 그럼 반대 표시요. 그 정답은 2번입니다. 반대 표시. 부척 관계의 종료를 정지 조건으로 한 정렬은 뭐예요? 유효다, 그죠? 유효. 그럼 해제 조건은 뭐예요? 무효입니다. 정지 조건은 유효. 자, 이 표현이 우리 시험에서는 등장한 법 없어요. 여기까지는 자주 등장했습니다. 여기 어떤 거냐? 첫 관계에, 그죠? 첫 관계에 단전, 목적으로. 첩에게 뭐요? 생계비를 주기로, 그죠? 첩과 사이에 태어난 자식의 양육비를 주기로. 그럼 이해가 됐죠? 요거란 거예요. 첫 계약은 어떤 것만 무효입니까?
첫 관계 계속을 목적으로. 헤어진다, 그죠? 근데 척도 헤어지니까 사되겠죠. 그래서 헤어지면서 첩에게 생계배를 주겠다, 그죠? 척과 사이에 태어난 자에게 양육배를 주겠다. 이건 유효, 그죠? 요 지문이란 거예요. 보세요. 척과 헤어지죠, 그죠? 근데 정리했죠. 근데 언제 혈액이 발생합니까? 헤어져야만, 그죠? 혈액이 발생. 그러면 헤어지자는 거죠, 그죠? 헤어지면은 주겠다는 거예요. 재산을 공제하고.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거니까 유효입니다. 이거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지금 첩에게 이미 정리가 됐어요. 이미 정리가 됐죠. 그런데 해줬고요. 헤어지는 순간 뭐예요? 정려는 없어져 버려요. 그럼 다시 첩이 받은 재산은 누게 돼버려요? 남자께 돼버리죠. 그럼 헤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헤어지지 말자는 내용이다, 그죠? 그러니까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결론. 이해됐다면 이제는 외워야 돼요. 첫 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 정려 계약은 무효. 첫 관계 뭐야? 종료를 정지 조건 종료는 유효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풀면 뭐야? 이렇게 풀린다, 그죠? 첫 관계 단절을 약속하면서, 그죠? 첩과 사이에 태어난 자식의 양육비 지급 약정 등은 유효. 자, 그 다음 두 번째죠.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뭐야? 대금이 완납되면 그때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생기죠, 그죠? 정지 조건부, 그죠? 정지 조건부. 그 다음 4번 조건에 성공한 미정인 권리여부도 일반 교에서 처분할 수 있다. 5번 조건이 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자, 그럼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이게 뭐죠? 기성입니까? 불능이요? 불능이다, 그죠? 그 조건이 해조건이죠. 불해유.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 맞죠, 그죠? 불해유. 불정무, 불해유. 자, 요 부분 해볼게요. 예. 첫 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한 정려는 무효죠. 정지 조건은 유효. 예. 이해하셨다면요? 이제부터는 외우셔야 되죠, 그죠? 그 부분을 시험 장소에서 뭐요? 다시 생각하면서 풀면 안 돼요. 헷갈립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해는 뭐요? 외우기 위해서 이해한 거예요. 외웠다면, 이제는 이해했다면 뭐요? 지금부터는 외워야 됩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설명하고 뭐요? 이해했던 것은 지금 시간에 뭐요?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뭐요? 빨리 외울 수 있도록 그 전제 작업을 한 거예요. 시험 장소에서는 뭐요? 내가 이해했던 것을 뭐요? 떠올려서 문제 풀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뭐요? 항상 시간 부족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해를 했다면 지금부터 시험 장소에서 고민 없이 바로 외웠던 바를 찾아낼 수 있도록 반복하시면 돼요. 우리가 구구단 외우듯이 뭐요? 반복하면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다, 그죠? 그래서 지문 하나를 다 꼼꼼히 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지금 계속 단어를 찾고 있다, 그죠? 그 단어만 결론과 계속해서 뭐요? 반복.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습이 될 거예요. 자, 6번 갑니다. 옳은거사. 조건, 개념이요. 근데 엄청나게 힘든 지문이요. 1번.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에 의하를 장래 발생한 불확실한 사실 성부에 의한 종된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냥 틀린 게 없다, 그죠? 네. 그래서 콕 찍으면 틀립니다. 콕 찍으면 틀려요. 중요한 것은 얘가 틀렸어요. 조건은 뭐야? 성립한 법률행위에 성립한 뭐야? 법률행위에 혈액의 발생, 그죠? 혈액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할 목적으로. 따라서 어디에만요? 여기입니다. 혈액의 발생 또는 소멸. 조건이 성립하면 그때부터 혈액이 소멸하고, 성립하면 그때부터 소멸하고. 즉 법률의 자체는 이미 성립했다고요. 정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립에는 못 붙죠. 그 제목이 뭐예요? 법률행위 부관이에요. 그래서 법률의 자체가 뭐예요? 성립조차 못했다면 제목 자체가 없다, 그죠? 법률행위 부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즉 이미 정년은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안 풀리면, 그죠? 이 부분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1번 질문을 우리 시험에서 답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틀릴 수밖에 없어요. 네. 출제자가
이 개념 가지고 묻는데 그죠? 어떻게 우리가 맞추냐는 거예요. 예, 이해는 했지만 그걸 찾기는 비전공자들에게 무리한 요구입니다. 예, 무리한 요구요. 그래서 1번을 우리 시험에서 답으로 한 적은 있을 수 없고 있지도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틀렸어요. 어디에요? 성립한 법률행위 혈액의 발생 소멸에만 부가를 붙일 수 있다. 2번. 자, 2번 이제 쉽다 그죠? 예. 조건이 불법이죠. 그때는 뭐요? 최근에 가장 자주 뜨는 형태다 그죠? 조건이 무효이므로 조건 없는 법률가 아니라 뭐요? 그 법률이 전부가 뭐야 된다 그죠? 전부가 뭐야 된다. 그다음 3번 물어볼게요. 성취할 수 없는 것. 이건 기성입니까? 불능이요? 성취할 수 없다. 불가능이죠. 그죠? 불능이죠. 그죠? 그 불능 조건이니까 뭐요? 불정무가 되죠. 예. 조건 없는 법이 틀렸다. 그죠? 그래서 불능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 이걸 찾아야 돼요. 그죠? 불능 조건이냐, 기성 조건이냐, 이걸 찾아 주셔야 되죠. 성취할 수 없는 건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소리죠. 그 불능 조건. 그 다음, 입증이요. 조건 성취는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한 자고요. 다투는 자가 틀렸다. 그죠? 성취는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자, 그 다음에 5번. 답은 익숙한 게 떴어요. 우리가 봤든 안 봤던 거래요. 그죠? 조건부 권리가 부동산이라면 뭐요? 제3자에게 조건으로 대응하려면 뭐요? 제3자에게 공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있다. 그죠? 네, 정답 5번. 그래서 조건은 뭐예요? 자기들끼리 약속하죠. 근데 제3자는 이 같은 법률에 조건이 붙은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같은 조건으로 제3자에게 대응하려면 등기까지. 그래서 1번 지문은 설명했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까지 물으면은 이건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7번으로 갑니다.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면서 1번 150조입니다.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성취의 원칙에 반해서 성취를 방해한 때는 거죠. 그 방해가 뭐예요? 방해 행위만 있으면 되죠. 신의에 반하는 방해. 고의든 가시든 불문한다 그죠. 그래서 고의든 가시든 신의에 반하는 방해만 있으면. 자, 조금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수업 시간에 제가 어떤 설명 드렸죠? 합격하면 남편이 부인에게 자동차를 공짜로 주겠다 그죠. 100% 합격이죠. 당일날 시험 당일날 아침에 남편이 약을 뭐요? 투입해서 시험에 불합격을 시켰다 그죠. 이 같은 방행위. 방행위만 있으면 된다 그죠. 그 방행위가 고의인지 가시는 안 따집니다. 그 다음 2번.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이건 외워야 되겠죠. 단골입니다. 그러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그때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가 되는 시점은, 어제되는 시점은 그와 같은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뭐요?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 거죠. 예, 단골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판례가 뜬다면 이 판례요. 그죠? 자, 그 다음 3번.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죠?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도 있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습니다. 그때 당사자가 뭐야?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했다 그죠? 그러면 약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뭐야? 그때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다 그죠? 이와 같은 상실 특약을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 근데 형성권적이라면 뭐야? 약정한 사유 발생만으로 기한이 바로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채권자가 주장하면 그죠? 그때부터 기한이 도래한 상실 특약을 형성하죠. 이 부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예. 근데 두 가지 중 어느 것인지가 분명치 아니할 때는 뭐야? 채권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형성권적 상실 특약으로 주장한다. 그죠? 예, 그 부분. 자, 그 다음. 4번요. 해제 조건부 정렬이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148조입니다.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수정자가 한 처분행위는 뭐예요?
조건 성취의 효과를 제한한 한도 내에서는 무효가 된다. 맞습니다. 자, 148조를 한번 보세요. 148조. 조문을 갖고 계신 분은 조문집을 펴시고, 자, 조문집이 없으신 분은 교과서요. 148조입니다. 276페이지요. 276페이지 제일 밑에 보게 되면 조건 있는 법률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성취로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이 지문이 이제 그 조문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해제 조건부 정려를 했다. 그죠? 그래서 수정자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예요?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해제 조건부였죠. 그럼 성취되면 뭐예요? 다시 그 부동산 누구로 돌아갑니까? 정려자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수정자가 뭐예요? 제3자에게 처분했다. 그죠? 이와 같은 경우는 조건 성취 효과를 침해하는 한도 내에서 모여야 된다. 그죠? 148조 조문을 그냥 쭉 푸는 겁니다. 그 조문을 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5번. 요사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종료 표시하시고, 조건은 자유로이 붙일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단독행위라든지 뭐요? 가족법 상행위 등 조건 못 붙이죠. 근데 같은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에 조건을 붙였다. 그때는 뭐요?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죠. 그죠? 조건이 붙은 법률이 전부가 무효되죠. 이런 표현.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다. 그죠? 따라서 이 경우 조건만을 분리해서 뭐요? 따로 무효로 할 수 없고, 조건이 붙으면 뭐요? 법률이 전부가 무효됩니다. 불법 조건하고 똑같아요. 불법 조건이 붙으면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뭐요? 조건이 붙으면 법률이 전부가 무효죠. 네, 이 표현 반복하시고. 최근에 각종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형태입니다. 8번으로 갑니다. 갑은 자신 소유 X 건물에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 이 부분요. 요 부분 이해하셔야 돼요. 갑을 간에 약속했다. 갑이 매도인입니다. 병이 사망하면 매매 계약의 효력이 발생. 그때부터 뭐요? 곧바로 대금을 지급과 동시에 이전 등기를 해주고 약정을 했다. 자, 그러면 일단 뭐요? 병이 사망해야만 비로소 계약이 효력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조건이냐 기한이냐는 거예요. 조건이면 기한이요? 기한이죠. 갑은 반드시 죽는다 그죠? 병은 기한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닌 겁니다. 자, 볼게요. 옳은 것은 1번 갑을이 체결한 매매 계약 뭐예요? 조건이 아니죠, 그죠? 네, 틀렸습니다. 기한이에요. 불확정기한. 그 다음 2번 병이 사망하면은 매매 계약은 각걸이 뭐예요?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아니죠, 그죠? 기한은 절대로 소급이 없죠, 그죠? 기한은 절대 소급이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갑은 병이 사망하기 전에는 매매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틀렸어요. 왜 틀린지 아시겠어요? 149조. 조건, 기한이 도래하기 전의 행위라도 뭐요?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반 규정으로 뭐요? 처분 상속 담보를 할 수 있답니다. 149조. 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예. 조건부 행위, 그죠? 아직 확정 안 됐죠?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그 자체 가치가 있다, 그죠? 일반 규정에서 처분 등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 병이 사망하기 전에, 금방보다 148조, 사전침해가 금지됩니다. 병이 사망도 하기 전에 갑이 X 건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어른 갑에게 X 건물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예, 맞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근데 5번이 왜 틀리냐고요? 뒷부분입니다. 소멸시효. 불확정기한부 채권 맞죠?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소멸시효가 언제부터입니까? 안 때부터입니까?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는 때부터요.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는 때부터. 그래서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가 아니라 뭐요? 사망한 때로부터. 예. 기한부 행위도 이렇게 어렵게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활용을 하려고 힘들죠, 그죠? 한번 연습을 하시고.
9번 갑니다. 틀린 것은 입증책이며 보세요. 앞부분 볼 필요 없어요. 조건 성취 사실입니다. 조건 성취 사실은 누가요? 효력을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뭐요?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다, 그죠? 앞부분 채권 양도인지 볼 필요 없죠, 그죠? 예. 조건 성취 사실의 입증 책임.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연습할게요. 단어들을 모른다 해서 뭐요? 내가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뒷부분을 보고 뭐요? 확인할 수 있다면 바로 뒷부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툼에 있는 사실이 조건의 성취 여부다, 그죠? 성취 사실은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예.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이렇게 바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그죠? 예. 순서 뒤바뀌었죠. 조건이 붙었다, 그죠?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은 뭐예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예. 맞습니다. 일단 벌써 정답은 1번이니까, 그죠? 예. 그 다음 3번 이미 당시에 성취할 수 없다. 이게 뭐죠? 불능 조건이죠. 그래서 그 조건이 해제면 뭐야? 불해유, 그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 맞죠, 그죠? 불해유. 그 다음 4번 조건 성취의 효력 발생 시기라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조건부 행위는 뭐예요? 당사자 의사로 소개할 수 있죠, 그죠? 그게 임의 규정이다, 그죠? 임의 규정이다. 그 편은 당사자 의사로 소급하게 할 수 있다. 그다음 5번 조건부 행위에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으로 무효죠, 그죠? 예. 표현만 다를 뿐 뭐예요? 계속이다, 그죠? 조건이 불법이다, 그죠? 불법 조건. 그때는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를 할 수 없죠, 그죠? 이런 표현. 조건이 붙은 법률이 전부가 무효다, 그죠?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를 할 수 없고, 조건이 붙은 법률이 전부가 무효다. 즉,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에는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 전부가 무효이다. 자, 근데 보니까 뭐예요? 똑같은 질문인데 참 출제자들 엄청나게 재주가 좋죠, 그죠? 표현을, 그죠? 전혀 달리 표현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익숙치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뭐예요? 주어진 시간에 반복해서 그 표현 방법만 다를 뿐 똑같은 표현이라는 것을 시험 장소에서 뭐예요?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반복. 반복을 우리가 기본서 반복했을 때 이런 내용들을 캐치를 못하죠, 그죠? 그래서 그 실제 표현들을 이런 것들을 빨리 반복해서 익숙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1년 동안 열심히 했다면 몰라서 불합격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못 찾아서 불합격하는 게 많습니다. 이건 알면서도 뭐예요? 못 찾기 때문에. 10번 갑니다. 틀린 것은. 여기 떴죠? 보세요. 첫 관계, 종료로 뭐예요? 해조건, 무효다, 그죠? 계약 전부가 무효. 그러면 첫 관계 뭐예요? 종료를 정지조건 정지계약 무효, 그죠? 이렇게 항상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 2번. 자, 개별 판례입니다. 단독 행위는 원칙 조건 못 푸시죠? 그렇지만 상대방의 도의가 있는 경우, 또 뭐예요? 채무, 면제, 유정 등 이익만을 주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 보다, 그죠? 일방이 이미 이행 지체에 빠진 상대방에 대해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과 동시에 그 기간 내 이행 없을 때 뭐예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는 단독 해지만 가능하다, 그죠?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예를 들었죠. 이미 세입자가 월세를 2달치나 밀렸죠. 참다가 뭐예요? 지금까지 밀린 월세 2달치와 2달치 월세를 뭐예요? 말까지 납치하는 방패, 그죠? 이와 같은 해지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그죠? 자, 그 다음 입증 책임 또 떴습니다.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은 뭐예요? 마지막죠.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맞죠, 그죠?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뭐예요?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 그죠? 예. 자, 이번 문제는 지문이 우리 시험에 비해서는 뭐예요? 이례적으로 너무 길다, 그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긴 형태의 지문이 요 사이는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뜹니다. 이 지문도 조건 파트에서는 기본 판례인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험 안 떴어요. 자, 그래서 기억할 수 있으면 일단 노력해 볼게요. 당사자 간에 뭐야?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뭐야? 합의를 무효키로 약정을 했다, 그죠? 근데 그 실제 사안이 옵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뭐야? 일방이 부도가 나서 상대방에게 합의 서상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상대방에 통보했다. 그럼 뭐야?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합의를 무효케 한다 뭐야? 그 약속이 조건이 성취됐느냐? 그 부도났기 때문에 약속을 못 지켰죠. 그러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즉 합의 내용이 뭐야? 이행되지 않으면 뭐야? 합의를 없던 거로. 그래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행할 수 없죠, 그죠? 이행할 수 없다면 그때는 그 조건,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 합의를 없던 걸 한 조건이 성취가 되었단 거예요. 할래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판례. 그 다음. 자, 요 부분 볼게요, 5번. 여기서 뜰 수 있고 뭐요? 채권법에 뜰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바로 외웁니다. 요 문구에 있다, 그죠? 양사장간에, 당사자간에 매수의 약정한 중도금일자에 중도금을 지급치 않으면 뭐요?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한 특약을 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요? 지급했으면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근데 채권법에서 반대되는 질문 하나 더 외울게요. 예. 일단 여기까지요. 11번으로 갑니다. 옳은 것은 1번. 틀리면 안 돼요. 개념입니다. 해제 조건입니다. 조건이 성취되면 뭐요?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효력이 소멸한다고 해야 되죠.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은 뭐요? 정지 조건이다, 그죠? 정지 조건. 그 다음 2번 기본입니다. 예, 답은 틀렸어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기 때문에 원칙은요. 당사의 기한이익 상실 특약 어떻게 봅니까? 형성권적, 그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봅니다. 최근 우리 시험도 등장했고 각종 시험에 판례 중에서는 단골적인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즉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가지가 있지만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두 가지가 있지만 뭐예요? 그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만으로 기한이 도래하는 게 아니라 이를 이루며 채권자에게 선택권을 맡기는 형성권적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원칙. 그 다음 3번 이제는 여러 번 연습이다, 그죠? 이미 성취할 수 없다, 그죠? 불능조건. 그때 정조건이다, 그죠? 불정무 맞죠, 그죠? 정답은 3번. 4번 두 번째입니다. 가장 어려운 형태의 질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는 뭐예요? 미주국격 이행 기한으로 기한 동안을 그거죠. 기한은 반드시 도래죠. 기한은 뭐예요? 반드시 빌린 돈을 갚아야 된다, 그죠? 기한으로 약속했다. 그때는 뭐예요? 그 정한 사실이 발생했던 뭐예요? 발생이 불가능했던 반드시 뭐예요? 갚아야 되죠. 그때는 뭐예요? 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하게 될 때 뭐예요? 약속한 기한이 도래한 게 돼야 된다, 그죠? 한 게 돼야 된다. 기한이기 때문에. 기한은 반드시 빌린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요. 즉,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뭐예요? 기한으로 약속했어요, 기한. 기한은 뭐예요? 빌린 돈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죠? 반드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약정한 사실이 뭐예요? 발생했던 그 발생이 뭐예요? 불가능하게 된 때, 그죠? 그때 기한이 도래한 게 된다, 그죠? 이 표현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복하셔가지고 뭐요? 헤매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조건과 기한 파트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되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5번 상계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뭐요? 이 어떤 조건 기한 못 붙인다, 그죠? 그래서 상계림이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시기 붙여봐야 의미가 없어요. 시기 붙이지 못한다. 틀렸습니다. 답은 쉽게 떠세요, 그죠? 나머지 질문이 어렵지. 자, 그 다음에 박스 형태 문제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률행위. 자, 그러면 가족법상에 못 붙이죠. 자, 요령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문 보지 마시고. 당연히 출제자는 뭐요? 이 두 가지를 묻는 겁니다. 네. 왜요? 단독행위 못 붙이죠. 그렇지만 채무 면제 유형 뭐요? 붙일 수 있죠, 그죠? 항상 이 같은 형태에 있으면 이 두 가지를 주의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를 뭐요? 먼저 찾아놓고 뭐요? 나머지를 보시면 돼요. 가족법 상행이 안 되죠, 그죠? 그다음에 상계 뭐요? 단독행위 안 되죠, 그죠? 끝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찾으세요. 즉, 채무 면제하고 유정은 뭐예요? 단독 행위지만 상대방이 유리하기 때문에 된다, 그죠? 그래서 항상 이 같은 형태의 문제가 있으면은 이 두 가지를 일단 빼놓고 뭐예요? 나머지를 찾아보시면 돼요. 13번을 갑니다. 13번요. 틀린 것은 1번. 중요합니다. 조건부 행위는 뭐예요? 원칙 비소급이다, 그죠? 그렇지만 애적으로 당사자 의사로 소급하게 할 수 있다죠. 예. 이 부분은 틀리면 안 되는 지문이요. 가장 기본. 효과 발생식이죠. 원칙적으로 비소급표. 그렇지만 애적으로 당사자 의사로 소급해 할 수 있다. 근데 기한은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 3번 이제는 익숙해요. 이미 성취할 수 없다, 그죠? 불능 조건. 그 다음에 그 조건이 뭐예요? 해제. 불해, 유. 조건 없는 법률이 맞죠, 그죠? 정지면 불정무. 그 다음 149조. 일반 교정에서 처분 상속 담보로 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기한의 이익은 원칙 누가요? 채무자에게 있는 거로 추정한다, 맞죠, 그죠? 추정한다. 183조. 그 다음 5번 기한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그죠? 다만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그죠? 자, 15번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14번요. 기한의 이익하는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있다라도 뭐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그죠? 포기할 수 있다. 그 다음 개념을 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채권자의 뭐요? 청구 등 필요 없이 뭐요? 당연히 그때부터 기한이 이익이 상실해서 이행기간 그때부터 도래하면서 뭐요? 정지 촉구부 맞죠, 그죠? 근데 기한이 상실 사유 발생만으로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채권자 행위 등이 있어야만 그때부터 기한이 도래하면서 뭐요? 형성거죠.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원칙이다? 형성권적인 원칙이다, 그죠? 예. 그 다음 그래서 3번요. 그 개념 있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것만으로 부족하다, 그죠? 발생한 후 채권자의 뭐야? 통지 등 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은 뭐야? 형성권적. 형성권적. 그래서 4번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데 뭐야? 양자 중 어느 거냐 여부는 해석의 문제. 그래서 5번 단골입니다. 원칙 분명치 않으면 뭐야? 뭘로 봅니까?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특약으로 본다, 그죠? 원칙 양자 중에 채권자에게 선택권을 준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그래서 5번 이 부분 단골이요. 기억하시고 양자 중 뭐요? 어느 것인지 분명치 않은 경우 당연히 기한 이익 상실 제도는 채권자를 위해서 둔 제도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선택에 맡기는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타로 봅니다. 자, 15번 갈게요. 옳은 것은 종기입니다. 틀리면 안 되죠. 종기는 뭐예요? 마지막에 뭐가 와야 돼요? 효력이 소멸이죠. 시가 발생이다, 그죠? 시가 발생. 그 다음 2번 개별 판례요. 신축 중인 건물의 분양 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기를 중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그죠? 1층 골수공사 완료 시 언제일 줄은 모르지만 반드시 도래한다, 그죠? 불확정 기한. 네, 맞다, 그죠? 불확정 기한. 그 다음 3번 채무자가 담보로 제거한 토지가 경기 변동으로 경기 변동 미적을게요. 경기 변동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피담보 채권이 미달하게 된 경우 채무자는 기한 이익을 상실한다. 거기다 미적 것이고. 자, 볼게요. 기한이익 상실하여는 요거다, 그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케 하거나 담보 제공음을 이행치 않는 이 경우 담보 가치가 떨어졌죠. 근데 이 경우가 채무자의 잘못이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하여는 채무자에게 기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채무자의 기책이 없기 때문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될 수가 없다, 그죠? 될 수가 없습니다. 좀 정답은 일단 나왔다, 그죠? 예, 2번이고. 그 다음 4번. 왜 틀렸어요?
기한이익 상실은 당사자가 특약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사자 합의로 약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됐다, 그죠? 임익이죠. 당사자 합의로 기한이익 상실 특약할 수 있고 두 가지죠. 형성권적, 정지 조건부 상태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 그 다음 5번 이자부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때 채무자 뭐예요? 변제기까지 이자를 지급해서 변제기자로도 미리 변제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맞아요. 근데 뒷부분 식을 반대로 보세요. 채권자가 이자 포기하고 미리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예. 여기까지.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약속한 날짜까지 뭐예요? 이자를 쳐서 미리 되돌려 갚을 수 있지만 채권자가 뭐예요? 미리 달라고는 못한다고요. 예. 채무자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죠?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자, 매일 문제는 오늘 날짜에 나간 매일 문제는 다음에 반드시 챙겨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은 뭐예요? 다음 시간에는 일단은 물권법으로 나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 뭐예요? 8주인데 그러면 진도사항을 봐서 뭐예요? 어느 정도 마지막 주하고 뭐예요? 그 앞주나 약간 뭐예요? 시간을 1시간 더 할애해서 진행할 수 있다. 그죠? 보강하는 것보다 거의 낫겠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 다음 시간은 물권법까지 일단 진행이 일단 시작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마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